갈 건데 공간을 다 까먹은 건 아니야?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백하면서 저번에 공간 벡터까지 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공간별 방정식에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책에 보면 그 앞에 평면 벡터 다음에도 나오거든. 그 평면 벡터 다음 단원에도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벡터 다음 단원에도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 평면 벡터 할 때 선생님 거기 직선의 방정식 그냥 빼고 왔던 게, 우리가 사실은 그 평면상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배웠지, 고1 때.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는 이 평면에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죠.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점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평면 벡터 단원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백 내용으로 풀지 않고 고1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래서 걔는 넘어온 거고, 자, 이제 이 개념이 우리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공간으로 넘어와. 그럼 공간으로 넘어왔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사실은 기울기라는 개념이 약간 애매한 거지. 만약에 내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 기울기의 개념이 되게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기울기가 약간 안 맞아.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기울기보다 몇 도 기울어져 있어라는 기울기보다 저 직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뭐 그 방향만 정확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아, 직선이 저 각도, 이 방향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면 이 각도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방향만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있어야 돼, 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일단 공간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자, 내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좌표상에서 그 공간상에서 얘를 x축, y축, z축이라고 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 이 점이랑 원점이랑 여기 지나는 이러한 직선을 구하려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직선의 방향. 근데 사실은 방향은 내가 이렇게 놓아져 있어도 방향이고, 두 개가 평행하다고만 하면 두 녀석의 방향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방향만 가지고는 직선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남서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남서쪽의 방향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 평행만 하면 방향은 다 똑같으니까.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 방향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뭐까지 정해져 있으면, 기울기까지 정해져 있으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란색 선이랑 이 노란색 직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 파란색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둘은 평행하지. 그래서 두 녀석의 방향은 같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지나는 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이랑 점이 필요한데, 이 방향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를 사용하냐면 벡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 직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벡터가 주어져 있고, 그 직선이 지나고 있는 점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너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향은 이 벡터랑 똑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모든 직선을 다 떠올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얘랑 방향이 똑같고 이 점을 지나야 돼 라고 하면 직선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예요. 방향 벡터랑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점 하나,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저 직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 벡터. 기왕이면 저 방향 벡터를 우리가 좌표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얘는 시점이 원점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점이 원점으로 되어 있고 얘랑 평행한,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향 벡터를 선생님이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dy
벡터하고 U라고 쓰기도 해요. 거기 프린트에서 뭐라고 써놨어? D라고 써놨나? 뭐야, D, U 다 섞어놨네? U라고 쓸까요? 자, 얘 방향을 알려주는 이 벡터를 U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이 방향부터 얘는 원점으로 잡고 이 벡터를 내가 성분으로 나타내서 1,1,1이다 라고 하면 저 방향 벡터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그치? 근데 얘는 순수하게 방향만 알려주는 벡터이기 때문에 나는 방향 벡터를 1,1,1로 보던 2,2,2로 보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보던 다 똑같아.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다 2,2,2를 찍으면 이 정도 찍힐 거고 이 녀석이나 어차피 알려주고 있는 방향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공간도형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를 얘기를 할 때는 약분해서 써도 되고 몇 배 늘려서 써도 되고 부호를 다 반대, 그러니까 이 실수에 되어 있는 거는 다 같은 방향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직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직선을 지나는 점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저 직선 L이라는 직선은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 세우는 과정은 똑같아. 우리가 뭔가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게 타원이 됐든 포물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이 점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식으로 표현하면 걔가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요. 자, 그래서 이 임의의 점을 점 P라고 이렇게 두고 저 점 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저 점 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둘이 다 평행하네. 자, 그래서 AP 벡터랑 그 다음에 이 벡터 U랑 평행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AP 벡터는 이 방향 벡터랑 평행하다. 실수배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이거를 이제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낸다라고 치고 여기를 원점으로 두겠습니다.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바꾼다라는 거니까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T 곱하기 방향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 시점인 OE 벡터를 다 소문자 P 얘는 소문자 A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 직선의 벡터로 표현한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얘를 벡터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얘는 벡터로 표현한 방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를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얘를 풀어서 쓸 거거든. 그래서 공간상의 점 P의 종점의 좌표를 x, y, z라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 점 A를 x1, y1, z1이라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의 종점의 좌표를 거기랑 맞춰서 LMN이라고 둘게요. LMN이라고 이렇게 두고 자, 여기 벡터 방정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벡터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이 벡터 P x, y, z는 여기 x1 더하기 tl 바로 연산하고 있는 거야. 실수를 때리면서 바로 더하면 되니까 y1 더하기 tm 그 다음에 z1 더하기 tn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쓰면 x는 x1 더하기 tl 그 다음에 y는 y1 더하기 tm 그 다음에 z는 z1 더하기 tn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점 x, y, z를 지나는 한 점의 방향 벡터 성분의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 변수로 표현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t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로 표현된 방정식.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래 매개변수 t로 연결돼 있으니까 t 입장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t만 놔두고 넘기면 이 식은 t는 x 빼기 x1 나누기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t는 y 빼기 y1 나누기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t는 z 마이너스 z1 나누기 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놓고 봤더니 좌변이 다 똑같은 t네. 그럼 우변도 다 똑같아야지. 그래서 이 직선을 L분의 x 빼기 x1은 m분의 y 빼기 y1은 n분의 z 마이너스 z1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매개변수 t로 다 연결시켜면 얘가 t로 다 똑같으니까 얘도 다 같다 해서 연결하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이 녀석이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에서 사용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우는 것처럼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은 이렇게 생겼어요. L분의 x 빼기 지나는 x좌표, n분의 y 빼기 y좌표, n분의 z 마이너스 z좌표.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니네는 바로 뭘 찾을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바로 눈으로 읽을 수도 있어야 돼. 방향 벡터는 얘 분모의 성분이 바로 이 방향 벡터의 성분이다. 그리고 얘는 어떤 점을 지나냐면 지나는 한 점도 이 식의 구조를 보고 x1, y1, z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해서 이렇게 바로 파악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벡터로 표현하냐, 매개변수로 표현하냐, 이 표준형 형태로 표현하냐. 자, 거기에 이제 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이 방향 벡터 대신에 얘가 직선에 지나는 점 두 개만 주어져도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이 x1, y1, z1이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x2, y2, z2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 직선에 나는 뭐를 구할 수 있어?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점 두 개만 있으면 벡터 구할 수 있잖아. 이게 그냥 이 직선의 방향 벡터지 뭐. 그래서 얘 빼면 되죠. 그치? 이 방향 벡터는 A, B 벡터랑 같은데 성분으로 나타내려면 뒤에서 앞에 거 빼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얘는 x2-x1, y2-y1, z2-z1. 이게 방향 벡터여서 L, M, N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고, 지나는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여기 식의 구조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게 이 표준형 형태랑 그 다음에 이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직선의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언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직선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니네는 이 직선을 가지고 이 각각의 x, y, z 좌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가 다 같대. 는 t라고 놓으면 얘는 x 좌표는 tl 플러스 x1, y 좌표는 tn 플러스 y1, z 좌표는 tn 플러스 z1. 그러면 매개변수로 얘를 표현할 때는 주로 언제냐면 이때 직선 위에 내가 점 좌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매개변수 방정식이야. 즉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그 1학년 때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여기 위에 있는 내가 점을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는 주로 a, 2a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점을 a, b, c라고 표현하는 미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x좌표를 이렇게 y좌표, z좌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좌표 안에 미지수가 t 하나밖에 없잖아. 훨씬 더 간단하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직선 위에 점을 a, b라고 하면 미지수가 두 개지만 미지수를 얘를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a, b가 여기 있으니까 a, 2a 플러스 3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 a, b, c라고 놓는 게 아니라 매개변수 t로 연결시켜서 이 점 좌표를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박아야 돼. 내가 직선 공간에서 직선 위에 점을 잡을 때는 4개 변수로 표현한다. 는 t라고 놓고 각각 정리해서 좌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2페이지로 가봅시다. 지나야? 자, 2페이지로 가서 그 첫 번째 케이스, 조금 특수한 케이스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좌표 평면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방향 벡터랑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x, y 평면에 평행하다. 육면체를 그려놓고 살펴볼까요? 자, 그럼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 자, x, y 평면에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x, y 평면이 여기죠. 얘랑 평행한 거야. 얘랑. 자, 얘랑 평행하고, 자, 그 직선의 방정 점 하나는 x1, y1, z1. 자, 이 점을 지나면서 x, 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 A라는 점을 생각해 임의대로 여기라고 둘게요. 여기를 X와 Y와 Z1이라고 이렇게 두고, 자, 저 점을 지나면서 X, 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직선의 방정식에 그 성분이 필요하잖아. 방향을 알려주는 놈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X, Y 평면에 평행한 놈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 모서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모서리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이 녀석이 됐던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뭐냐면 얘가 x, y 평면에 평행한 거니까 이 방향 벡터를 내가 성분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어떤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을 하려면 그 벡터를 어디로 끄집어 내려야 되냐, 시점을 원점으로 끄집어 내려야 돼. 이 점을 지나면서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 여기 윗면에, 여기 위에 면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은 다 가능하지. 저 A를 지나면서. 이런 직선도 가능하겠죠? 이런 직선. 여기 위에만 놓여있다라고 치면. 눈에 조금 보기 쉽게 그냥 걔를 이 직선이라고 이렇게 둡시다.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두자. 그럼 내가 저 녀석의 방향 벡터를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점을 원점으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x, y 평면에 있으면서 얘랑 평행한 벡터는 이렇게 생겼겠죠. 또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자, 결국에 x, y 평면이랑 평행한 직선의 방향 벡터의 공통점은 뭐냐면 z좌표가 다 0이라는 거야. 왜? 시점을 원점으로 맞출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 벡터를 찾을 때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원점에서 출발하면서 XY 평면이랑 평행한 거니까 그냥 XY 평면에 놓여있는 이밀 벡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이밀 벡터의 방향 벡터는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지만 특징은 뭐다? Z 성분이 다 0이라는 거죠. 방향 벡터를 찾을 때는 시점을 원점에 놓고 찾아야 돼. 그래서 시점이 원점에 있으면서 XY 평면이랑 평행한 거는 XY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겠죠. 그래서 Z좌표가 0이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L분의 X 빼기 X 좌표는 M분의 Y 빼기 Y 좌표는 0분의 Z 빼기 Z 좌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기는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선의 Z좌표는 다 Z1으로 고정이 되어 있겠지. 그치? 내가 아무리 직선을 이렇게 그어봤자 그 직선의 Z좌표는 다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XY 평면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 위에는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향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 직선에 놓여있는 모든 Z좌표는 다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컴마 쓰고 Z는 Z1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직선이 하나로 고정되지가 않아. 원래는 세 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이면 는으로 연결이 안 돼. 등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끊고 추가 조건을 더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수 있겠지. YZ 평면에 평행하면 0에서 출발해서 YZ 평면에 평행하니까 YZ 평면에 놓여있는 직선이야. X 성분이 0이겠죠. 0,m,n 이라고 놓고 식 똑같이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ZX 평면에 평행한 직선도 똑같이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표축에 평행한 거, X축에 평행한 직선.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여기 그 직육면체에서 보기 가장 쉬운 게 이 직선이겠지. 파란색 직선. 저 녀석이랑 방향이 똑같으면서 원점을 지나는 벡터가 방향 벡터야. 그래서 얘랑 평행하되 원점을 지나는 벡터는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벡터는 뭐만 있는 거야? 이 벡터는 X 성분만 있고 Y, Z 값은 0이지, 좌표가. 그러면 이 벡터의 방향 벡터는 L, 0,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방향 벡터는 어차피 방향만 알려주는 역할만 하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연산이 편해.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그래서 얘는 어차피 다 L로 나눠서 1, 0,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아까 얘는 약분을 못했던 게 L과 M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쟤는 약분을 할 수 없지만, 자, 이 녀석 약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럼 저렇게 나와 있고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얘 식을 세우려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분의 x 빼기 x 좌표는, 그 다음에 0분의 y 빼기 y 좌표는 0분의 z 빼기 z 좌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식이 얘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등호로 연결된 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얘는. 그래서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등호로 연결되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뭐만 가능하냐면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직선은 X값만 다 다르지 이 직선 위에 놓여있는 모든 좌표의 Y값이랑 Z값은 다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X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여기 X값 다 다르죠. 근데 이 녀석은 Y 좌표는 Y1으로 고정되어 있고 Z 좌표는 Z1으로 고정이 되어 있겠지. 자, 그래서 얘네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야. 평면에 평행하던가 그 다음에 좌표축에 평행한 거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사형시킨 방정식 세 번째는, 자, 직선이 L분의 X 빼기 X1, 그 다음에 N분의 Y 빼기 Y1, N분의 Z 마이너스 Z1. 자,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Y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킨대. 그럼 얘를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킬 거니까 XY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만약에 XY 평면이 이렇게 있고 내가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모든 점을 다 어디로 정사형 시키냐면 XY 평면으로 다 정사형을 시켜. 그러면 이 점에 있는 X 좌표랑 Y 좌표는 다 알감을 떨고 있어. 이 X 좌표, Y 좌표는 바뀌지 않고 XY 평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이 점에 있던 Z 성분만 다 0으로 바뀌죠. 맞아? 그대로 얘는 밑으로 내리니까 이 점에 X 좌표, Y 좌표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뭐만 바뀌냐면 Z 좌표만 다 0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점에 얘의 X 좌표가 얘가 X1, Y1, Z1이라면 X1, Y1, 0으로 바뀌고 얘 X2, Y2, Z2라면 X2, Y2, 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X와 Y의 관계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Z 좌표만 다 0으로 바뀌니까 얘를 우리가 X, Y 평면으로 내가 뭐를 시키면 정사형을 시키면 얘 X와 Y의 관계식은 변함이 없어요. X와 Y의 관계식은 정사형 시키기 전이랑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달라지는 거는 Z값이 0으로 바뀐다는 것만 달라져요.
아니? 앞, 뒤. 옆에 말고 앞, 뒤. 왜요? 저 졸아서? 달려? 아니. 아니? 몸을 그냥 아주 무슨 초등학생이야. 자, 거기 5페이지로 먼저 가보세요. 자, 5페이지로 가서 문제 5번. 자, 3,2를 지나고 그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리나?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 5번. 자, 공간에서 3,3,2를 지난다. 내가 찾으려는 직선. 그 다음에 두 번째 6분의 x 빼기 1, 3분의 y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z 플러스 1이랑 평행하다. 자, 우리가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거를 고1 때는 기울기가 같다고 해석하지만 공간 도형에서는 방향 벡터가 같다라고 해석해야지. 기울기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방향 벡터니까.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은 이 직선과 평행하다, 방향 벡터가 같다.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똑같아. 분모에 들어가는 게 방향 벡터의 성분이죠. 6, 마이너스 3, 6, 3,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뭐를 지나는 거야? 3,2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6분의 x 빼기 x좌표 3, 3분의 y 빼기 y좌표 3, 마이너스 2분의 z 빼기 z좌표 마이너스 2. 이게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는 거야. 방향 벡터의 성분분의 x 빼기 지나는 점, y 빼기 지나는 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는 직선이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하래.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할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고 xy 평면이 있으면 이 직선이 xy 평면과 만나는 이 교점 얘를 찾을 거거든. 그러면 xy 평면과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xy 평면의 공통적인 특징은 z좌표가 다 0이라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z성분이 0인 좌표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xy 평면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xy 평면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z좌표에 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z좌표에 0 집어넣으면 z좌표는 당연히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1로 바뀌지. 그래서 z좌표에 0 집어넣으면 식이 6분의 x 마이너스 3은 3분의 y 빼기 3은 1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연립해서 x값 찾고 이렇게 연립해서 y값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나와. 그러면 zx 평면과 만나는 점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지? 우리 공간 좌표 했지? 그러니까 공간 벡터 했죠. 구도 했지? 구도.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6번. 자, 6번은 1, 2, 3과 9의 중심을 지난다. 9의 중심 좌표 찾아보자.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중심 좌표 정도는 구할 수 있죠. 9의 중심을 B라고 부를게요. X계수 절반의 마이너스, Y계수 절반의 마이너스, Z계수 절반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3,2.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죠? 그럼 뭐부터 찾아? 방향 벡터. 두 개 연결한 벡터가 방향 벡터야. 빼면 되죠? 어디서 뺄까? 여기서 뺄까? B에서 A 뺄까요? 빼면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점 하나는 본인이 고르고 싶은 거 고르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로 할까요? x 빼기 x 좌표 1분의 y 빼기 y 좌표 마이너스 1분의 z 빼기 z 좌표. 이게 내가 찾는 직선. 그 뒤에는 똑같아. x, y 평면과 만나는 점이니까 z에 0 대입하시면 돼요. 자, 거기 3페이지로 와보세요. 3페이지. 아마 중간고사가 거의 평면 벡터까지일 텐데. 저희 기사 찾아요. 어? 일단은 선자 동시에 나가요. 뭐라고? 일단 저희 앞이랑 뒤에서 2차원이랑 벡터랑 같이 나가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저희 많이 써요. 우와.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맞아요. 재밌다. 정말 다행이다. 방학도. 와. 너무 좋아요. 뭐라고? 그리고 국어도. 화통 시험에 미적 나온대요. 맞아요. 미적 1, 2, 3, 4단은 나온다네. 보세요. 사주야. 진짜 기대고. 좋겠네. 교육 정답이다. 너무 내신 재미 겸 수능 찌르다, 찌르다. 찌르다. 자, 문제 1번을 봅시다. 자, 3분의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지 Z좌표가 안 보이니까 3분의 x 플러스 5는 4분의 y 빼기 1. 자, x축, y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은 지금 이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이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고일 때, 고일 과정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은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 뭔가 단원이 바뀌면서 자, 이 녀석이 x축, y축과 이루는 예각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는 기백을 안 배워도 풀 수 있지. 갑자기 바보가 됐어. 자, y 빼기 1, 얘는 3분의 4에 x 플러스 5. 여기다 1 넘기면 y는 3분의 4에 x 플러스 5에 더하기 1. 자,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고 y절편이 어쩌고 저쩌고인 직선. 이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고 배웠으니까 이건 고일 기백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잖아.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얘는 알파라고 한대요. 그럼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 그리고 알파는 예각이겠지. 그럼 얘 가지고 코사인, 사인 다 나타낼 수 있고. 자, 두 번째 y축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하는데 y축과 이루는 각은 이 직선이 y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얘랑 얘 여기를 의미를 하는 거겠지. y축과 이루는 예각 쪽이니까 둔각 쪽 이쪽 말고 여기는 둔각이고. 자, 여기가 베타. 그럼 베타는 뭐랑 똑같아? 90도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죠. 여기가 베타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기백이랑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방향 벡터 개념을 적용을 하면 결국에 우리가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룰 때 사용하는 그 기울기의 개념을 바꿔서 표현하면 방향 벡터야. 그러면 내가 이 식의 구조를 봤을 때 Z만 하나 없을 뿐이지 이 식에서 우리가 방향 벡터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3,4라는 거지. 3,4. 내가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건 시점을 원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3,4를 찍어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얘니까 이 직선은 이 벡터랑 평행한 거야.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각 알파는 여기에 해당을 하고 여기에 그으면 여기는 3, 4, 5니까 코사인값 바로 구할 수 있고 y축과 이루는 각은 이 벡터가 y축과 이루는 각이랑 같으니까 여기 베타에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냥 기울기 개념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을 보면 A랑 B를 지나는 직선과 T,-2 그 다음에 7,T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4분의 x 빼기 15 5분의 8-y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것도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지. 얘 기울기 구하고 얘 기울기 구해서 곱이 -1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기백의 입장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평면뿐만 아니라 공간상에서
위치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기울기.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평행, 수직, 다시 얘기하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죠. 그 각이 서로 90도냐, 평행하면 뭐 0도 또는 180도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럼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공간상에 직선이 하나 있고 또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각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 중에 예각 쪽을 봅시다. 얘는.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결국에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같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백에서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공간상에서 직선의 각은 어떻게 구한다고?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인데 이 각각의 방향 벡터를 하나는 U1이라고 이렇게 두고 하나는 U2라고 이렇게 뒀을 때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는 이미 내적할 때 배웠었지. 내적의 정의가 크기 코사인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은 얘가 내적이 크기 코사인이 내적.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코사인 값은 내적 나누기 크기분의 내적. 그래서 얘는 두 벡터의 얘의 크기, 그 다음에 크기 분의 내적,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듣는 순간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 크기분의 내적, 이렇게 바로 연결돼야 돼. 자,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고, 우리가 벡터에서 평행이 나오면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었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수직이라는 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고, 벡터에서 수직이 나오면 바로 뭘로 갔었지? 내적은 0이다. 이렇게 갔었지?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의 결집체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거기 문제 2번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두 번째로 접근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공간상에서는 두 번째 방법밖에 사용을 못해요. 얘는 1학년 때 쓰던 방법 기울기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2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또 다른 직선 하나가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방향 벡터를 보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해?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순서만 맞춰서 빼면 되겠죠. B에서 A를 뺄까? A에서 B를 뺄게요. T-7, -2-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4,5가 아니라 -5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는 4,-5야. 항상 방향 벡터를 읽을 때는 분자에 있는 x, y, z 개수를 무조건 1로 맞춰줘야 돼. 무조건 1로 맞춰줘야 돼. 근데 지금 뒤에 있는 걸 봤더니 얘가 8-y로 되어 있으니까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서 y-8에 -5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 벡터는 4,-5. 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둘의 내적은 0이다. x 성분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하면 10 + 5t인가요? 그래서 내적은 0이다 라고 하면 t의 값 구할 수 있죠. 자, 6페이지로 가보세요. 두 문제 풀고 이제 제주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6페이지에 문제 7번. 뭐라는 거야? 누가 쉬고 싶다고 했어? 뭐라고? 77.
7. 1번이래요. 7. 30번 7 아니었냐? 7, 8인가? 7번 문제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 30번 답이 생각난다고? 어? 방향부터 구해보세요. 어?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풀어 생각을. 기억력 테스트. 뭐지? 다들 거 어려웠다고 지금. 우리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을 각각 45도, 60도, 60도라고 알려줬는데 이 값이 알려준 거는 뭘 알려준 거야? 그쵸? 방향을 알려준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했을 때 그 X축 방향 코사인 했던 거 기억나? 나 방향 코사인 수업 안 했어? 했어요. 자,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의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감마. 자, 얘네 값들을 그 세 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저 코사인 값이 나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면 이 벡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했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자, 이 녀석이 X축과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X축이니까 이루는 각이 여기죠. 그러니까 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만들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들어가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다이렉트 찍기가 힘들면 평면 전체의 수선을 발 내리고 삼수선 정리. 이 점에서 이 직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수직.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죠. 여기가 직각. 그치? 자,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이랑 X축과 이루는 각 알파고 얘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가 직각.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 A, X1, Y1, Z1이라고 이렇게 둘까요? 자, 그러고 이 벡터의 크기를 얘를 벡터 A의 크기 이렇게 둘까? A1, 2, 3로 둘까? 좀 맞추니? A1, A2, A3 이렇게 두면 결국에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의 값은 뭐냐면 자, 이 벡터의 크기가 빗변의 역할 분의 밑변 길이가 이 점의 X좌표 A1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나오냐면 역시 이 벡터의 크기 분의 BA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코사인 감마 Z축과 이루는 각은 이 벡터의 크기 분의 이 벡터의 Z 성분 A3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여기에서 A의 절대값은 벡터 A의 크기이기 때문에 원점과 제 사이의 거리라서 루트 A1의 제곱, 루트 A2의 제곱, 루트 A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 방향 코사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코사인 베타의 제곱, 자, 코사인 감마의 제곱, 제곱의 합을 구하면 분모는 이거의 제곱이고 얘 제곱해서 다 더해주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방향 코사인의 값을 알려주는 이 코사인 알파, 베타, 감마를 얘를 다시 써보면 절대값 A의 크기분의 A1, 절대값 A2의 A2, 벡터 A의 크기분의 A3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고 각각의 코사인 값들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었더니 이 벡터랑 방향이 똑같죠. 실수배니까. 실수배면 평행하다, 방향이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녀석이 이 벡터가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성분으로 표현했더니 내가 구했던 애시당초 최초의 이 벡터랑 방향이 똑같은 거지. 방향을 알려주는 코사인이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 그 방향 코사인은 뭐다? 어떤 직선이 또는 어떤 벡터가 또는 어떤 직선이 X축, Y축, Z축과 이루는
코사인 값들이다. 그러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방향 벡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거기 7번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이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이 45도, 60도, 60도니까 거기 코사인만 붙이면 걔가 방향 벡터야 라는 걸 알려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 보기 좋게 약분하거나 통분하거나 뭐 이러면 루트 2,1,1. 그럼 이게 방향 벡터고 마이너스 2, 3,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자, 8번은 이번에 역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2분의 x 플러스 1은 2분의 y 마이너스 3은 그 다음에 z 플러스 6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얘가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코사인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구해봐.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 각이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방향 벡터를 찾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찾으시면 돼요. 진아 뭐해? 생각을 하니까 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찾았어? 못 찾았어? 이 똥강아지. 다시 보세요. 자, 여기에서 아까 각 축과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그 뭐의 역할을?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방향 벡터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조정했어. 사실 얘랑 얘는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죠. 말 그대로 방향이 같지만 크기는 다르지. 근데 크기라는 거는 뭐야? 제곱, 제곱, 제곱의 루트잖아. 근데 방향 코사인은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제곱이 1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야. 그 크기가 1인 말을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단위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코사인 값들을 가지고 내가 벡터를 만들면 얘는 크기가 1이야, 1. 그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1이지. 아까 여기에서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가지고 방향 벡터를 만들었을 때 제곱, 제곱, 제곱해서 해봐. 1이지, 1. 크기가 1이야. 근데 나는 이거를 내 편에서 이렇게 바꾼 거지. 루트 분수 계산이 싫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코사인, 그 방향 코사인의 값이랑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그러니까 뭐가 차이냐면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x 빼기 3, 그 다음에 3분의 y 빼기 2, 그 다음에 뭐 4분의 z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나 어떤 놈은 나 싫은데 양변에 그냥 다 나누기 해서 나는 4 쓰고 6 쓰고 8 쓸 건데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나는 싫어. 400, 600 미친놈이 800 이렇게 쓸 거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방향 벡터를 400, 600, 800으로 봐도 되고 4,2,8로 봐도 되고 2,3,4로 봐도 돼. 방향 벡터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방향만 일정하면 거기에 실수배를 다 때려도 되는 거야. 근데 그 방향 벡터들 중에 제곱의 합, 크기가 1인 게 방향 코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방향 벡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방향 벡터 중에서 적당히 내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나눠서 적당히 내가 실수배를 해서 그 방향 벡터의 크기를 1로 맞추면 그게 바로 방향 코사인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8번 문제에서 보면 이 8번 문제에서 이 방향 벡터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2,1이야. 이거를 적당히 실수배해서 크기를 1로 맞추면 걔가 바로 방향 코사인이야. 근데 얘를 봤더니 이 녀석의 크기가 얼마냐면 루트 4, 4, 1이라서 얘 크기가 3이죠. 근데 나는 얘 크기를 1로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으로 다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방향 코사인을 성분으로 하는 이 녀석의 벡터는 얘를 크기 3으로 나누면 3분의 2, 3분의 2, 얼마가 되냐?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돼요. 잠깐 시작.